최근 엔비디아가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하며 본격적인 인공지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2023년 5월 하루 만에 시장 가치가 1838억 달러 증가하며 뉴욕 증권 시장을 놀라게 했는데요. 하루 동안 증가한 기업 가치 1840억 달러는 반도체 산업의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큰 가치입니다. 엔비디아 기업 가치의 폭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최근 회사의 기록적인 매출 증가가 인공지능이란 신기술에 힘입어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최근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을 위한 세계 엔진이라고 말이죠. 1993년 엔비디아 설립 당시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비디오 게임용 GPU를 만드는 선두 기업이었는데요. CEO인 젠슨 황이 비디오 게임을 정말 좋아했고 빠른 비디오 게임을 위해서는 발전된 GPU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엔비디아를 만든 최초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때부터 가속 컴퓨팅이 젠슨 황을 사로잡았고 엔비디아를 최고의 칩을 만드는 기업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젠슨 황의 가속 컴퓨팅이 없었다면 오늘날 현실에 바짝 다가선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엔비디아의 칩은 자동차, 로봇에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2006년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GPU가 단순히 그래픽 처리 장치로만 남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게 되었는데요. 젠슨 황은 과감하게 GPU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데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GPU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에 대해 미리 알아본 것이었는데요. 이 결정이 향후 엔비디아의 미래를 바꾸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 급증으로 암호화폐 채굴과 인공지능 훈련을 위한 데이터 센터 등의 엔비디아의 GPU가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엔비디아의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특히 시각 데이터 처리 등에 있어서 대량의 컴퓨팅 성능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엔비디아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2020년 크립토 러시로 매출이 증가하자 엔비디아는 라이벌 인텔의 시장 가치를 추월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2022년 연준의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으로 암호화폐와 게임 시장이 침체되어 매출이 급감해 주가가 고점 대비 70% 이상 폭락하기도 했지만 오픈 AI의 챗 GPT가 돌풍을 일으키며 엔비디아의 GPU 가능성이 또다시 부각되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센터용 칩 판매가 14%나 증가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2023년 돌풍의 주역이 되기까지는 10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젠슨 황 CEO의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이 10년이란 시간을 건너 오늘날의 엔비디아를 만든 핵심 원동력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칩은 2012년 알렉스넷의 신경망 훈련을 시키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젠슨 황은 10년 전 알렉스넷의 가능성을 보면서 이런 방식의 소프트웨어가 컴퓨팅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러한 미래가 아주 불확실했지만 엔비디아로서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주인공이 되는 것에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얼마나 커질지는 당시로서는 가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쟁자들이 진입하지 못했는데요. 이럴 때 엔비디아가 정말 큰 도전을 한 것입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가 딥러닝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엔비디아 칩이 CPU와 다르게 병렬로 복잡한 계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AI를 구동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연산 처리 장치로는 GPU의 성능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 모니터에는 수천 개의 픽셀이 있고 컴퓨터는 각 픽셀이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주어진 시간에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각적인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연산을 하게 된 것이 엔비디아 GPU 칩의 최대 장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엔비디아 칩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면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을 뒷받침하는 종류의 수학에 실제로 능숙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한 오픈AI의 챗GPT가 세상에 공개되었고 인공지능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엔비디아가 삽과 곡괭이 전략을 구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부 개척 시절 금광을 개발한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삽과 곡괭이를 판매한 사람들도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경쟁이 심한 곳에 직접 뛰어드는 것 대신에 한 발 물러서서 치열한 경쟁을 이용해 돈을 버는 전략을 삽과 곡괭이 전략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삽과 곡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다는 것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회사가 인공지능 경쟁에서 싸우는 동안 엔비디아는 말 그대로 현금을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대부분 엔비디아 칩이 인공지능을 구동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에게는 이런 상황이 한마디로 대박인 것인데요.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고 일론 머스크는 엔비디아의 GPU 칩을 구하는 것이 마약을 구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을 인터뷰에서 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에 엔비디아 AI 사업부 매출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2022년에는 엔비디아 매출의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최근 분기 월가의 기대 매출은 70억 달러였는데 엔비디아는 110억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가능성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돌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과장되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장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투자자로서 현명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공급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요는 넘쳐나지만 공급망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의 수출이 막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작년 분기 매출 중 4억 달러가 미국 정부의 칩 라이선스 요구 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칩 업계는 엔비디아의 성공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호황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폭발적 주가 상승이 계속 유지되려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거대한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엔비디아의 가능성과 한계가 동시에 공존하는 기회와 리스크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산업은 서부 개척 시대 초기의 골드러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드러시는 금이 발견된 지역으로 노동자들이 대거 이주했던 현상을 말하는데요. 19세기에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미국 등에서 진행된 광범위한 현상이었습니다. 골드러시로 인해서 새로운 지역의 이주민 정착촌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주민들만의 독특한 문화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금광에서 채굴된 금은 당시 금 본위제였던 화폐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격적인 골드러시는 1848년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 강 근처의 존 서터의 제재소에서 시작되었는데요. 1848년 1월 24일 존 서터가 제재소를 건설하고 있는 동안 그의 목수였던 제임스 마셜이 우연히 금을 발견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쫓아 제재소로 몰려들었습니다. 다음 해인 1849년 약 8만 명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금광지대로 몰려들었고 1853년에는 그 수가 2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849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골드러시는 미국 사회 개발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금을 발견하면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는데요. 대체로 가족 단위로 모여든 것이 아니라 모험심이 강한 청년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아메리칸 드림이 꽃을 피웠습니다. 과거에는 금이 발견되면 모두 왕이나 지배층의 몫이었지만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는 평범한 사람들도 금을 발견하기만 하면 장소나 양에 상관없이 자신이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세상은 황금 열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골드러시 동안 금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캘리포니아 금 생산량은 1851년 85톤까지 늘어났고요. 한 해 금 선정량은 전체 연방 예산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골드러시가 거의 끝날 무렵인 1853년에는 금 생산량이 100톤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갖고 모여드는 것은 골드러시와 비슷하지만 인공지능과 골드러시는 한 가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금광 개발은 채굴이 끝나면 가치가 고갈되고 말지만 인공지능 개발은 진행될수록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앞서 많은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애플 비전 프로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공간을 디지털 공간으로 재구성해서 다양한 정보를 담는 정보 공간으로 만들었고, 구글 맵스의 이머시브 뷰 또한 구글 지도에 우리 삶의 공간을 실제 걸어다니는 것처럼 생생하게 디지털화해서 정보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자율주행 FSD와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통해서 공간 컴퓨팅을 구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테슬라의 움직이는 인공지능인 FSD를 살펴보면 스스로 공간을 인식하고 공간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차들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미리 학습해서 사람보다도 더 안전하게 운전이라는 인간의 영역에서 인간을 충분히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법 제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계를 위한 충분한 도로주행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컴퓨터를 우리의 실제 공간으로 가져온 것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 인공지능 FSD는 우리 실제 공간으로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자신만의 방법대로 공간을 인식하고 전기차를 움직이면서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인공지능 분야 선두 기업입니다. 동시에 전기차와 전기충전소인 슈퍼차저, 클린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 태양광 발전시설과 같은 하드웨어를 가진 현실 인공지능 대표 기업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폭발적 성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접목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킬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몰려드는 지금, 금광을 향한 열망이 가득했던 골드러시처럼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러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엔비디아와 테슬라, 그리고 전통의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골드러시의 시대, 투자자로서는 놓쳐서는 안 될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인류 문명을 전환시켜온 세 가지 요소가 에너지, 의사소통, 그리고 이동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문명은 그 시대의 주요 에너지원에 따라서 산업과 경제가 바뀌어 왔다고 했습니다. 수력, 증기기관, 전기, 신재생 에너지로 주요 에너지원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곳까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야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화, 인터넷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따라서 경제가 변해왔다는 것이 제레미 리프킨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로 이동성인 모빌리티를 꼽았는데요.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지가 지금까지 문명을 바꿔온 주요 요소였다는 것이죠. 모빌리티를 통해 거리와 장소를 극복할 수 있는 이동성의 변화가 문명을 변화시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이를 견인하고 있는 초고속 통신망, 정보기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앞세운 디지털 전환도 결국은 에너지, 의사소통, 모빌리티 변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석유 대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 시공간을 초월한 의사소통의 발달,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간을 대신해서 모빌리티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요소를 가진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어가고 있고 모빌리티 혁명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과 연결되어 새로운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테슬라는 제레미 리프킨의 설명대로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요소라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기업이 앞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폭발시킬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